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코스피는 5월 말까지 12.4% 올랐습니다. 건설 업종 주가가 무려 46.7%나 올랐습니다. 내수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주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야 할 때다. 그러면서도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실제로 5월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요. MSCI 선진국 지수 4%, 그 다음에 세계 지수도 한 4%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는 한 7% 올랐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5월 말까지 12.4%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보다도 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진행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 금리 인하도 있지만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하고 코스피가 5월 말까지 12.4% 상승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건설 투자가 1분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죠. 그러나 건설 업종 주가가 무려 46.7%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4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이것들이 다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내수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주가 오르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환율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리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내수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1분기를 저점으로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미리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를 우선 진단해 보면요.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8월에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락하다 올 1월까지 하락했었죠. 그런데 2, 3, 4월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승세로 전환됐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1월이 저점이었고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하는데요.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보다 선행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르다가 잠깐 조정을 거쳤습니다만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7개 지표 중 지난 4월까지 코스피는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만 떨어지고 모든 지표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 선행지수 통계청 순환변동치에 선행하고 있는데요. OECD 선행지수가 4월까지 올랐습니다. 또 조만간 5월까지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5월 통계도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오르면서 경기가 안만하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활동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부진하죠. 그러나 제조업 생산은 아직도 비교적 높은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서비스업입니다. 물론 제 전망치입니다만은 서비스업 3개월 이동 평균을 보니까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후반에 가면은 제조업 생산은 조금 증가세가 둔화되는데 서비스업은 꾸준히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수주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GDP인데요.
1분기 GDP가 연율로는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한국은행 전망치를 보면요. 1분기가 최악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2분기 이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죠. GDP가 경제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은 한국은행 0.8%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죠. 작년보다 연간으로 낮지만은 분기별로는 1분기가 최악이고 2분기부터 다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거는 아마 하반기 수출도 약간 증가할 것 같습니다만은 소비가 워낙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최근에 통계청 소비자 심리지수, 한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지수라고 있죠. 이걸 보면은 5월 소비심리가 101.8로 1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물론 일본은 애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제일 빨리 내린 나라가 유럽 중앙은행 20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빨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3.5%에서 2.5%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은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는 11월까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냐 하면은 제가 분석해 보면요. 7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매 판매를 증가시킵니다.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 시차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다소 증가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내수주 주가 상승을 초래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 하락입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우리 환율도 한때 148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136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우리 경제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중기적으로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큰 눈을 보면 달러 가치가 85년 9월 플라자빌 전후에 무려 51%나 하락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서 21%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하락했고요. 그리고 저는 3차 지금 달러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IMF가 전망하기를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030년까지 축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대순부채 너무 높고요.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많이 줄였고요. 최근에는 일본도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인데요. 최근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 결정 요인을 보면요. 미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엔달러, 이안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표에 있는 수치는요. 환율 변동을 각 부분이 얼마나 설명하는가 그걸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 미 달러 지수가 49.9%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1개월 후에 우리 원달러 환율 변동의 거의 절반을 미 달러 인덱스가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한 거의 60% 설명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 환율은 달러 대 원화로 표시하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런 경제 변수로 제가 원화 환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면은
지난 5월 말에 현재 한 17%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2009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90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으면 한때 그 1,030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거는 올해는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 그럴 때는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 S&P 500 상대지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물론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2000년 이후로 분석해보면요. 마이너스 0.8 정도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앞으로 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로 보면은 앞으로 S&P 500보다는 코스피 상승률이 올 상반기에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이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S&P 500도 뭐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코스피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올해 그 내수 업종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코스피뿐만 아니라 각 업종별 탄력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그 분석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 수치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2000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코스피는 0.79% 정도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그 주식 사고 있죠. 사실 그 작년 8월부터 4월까지는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5월에도 꽤 샀고 지금 6월에는 더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코스피도 저평가됐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사면 코스피도 오르고 원화 가치도 오르면서 양쪽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코스피가 올랐고요. 근데 업종별과 탄력도로 보면은 건설업이 1.16%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할 때 건설업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업종, 철강, 금속도 탄력도가 1.1%로 높은데요. 그런데 올 5월까지는 오히려 그 철강업종 주가는 떨어졌죠. 그거는 미국의 관세 최근에 50%까지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 그 철강의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싸게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강 및 금속 환율이 떨어졌을 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 철강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는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금융업 이런 것들이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은 0.59%로 탄력도가 코스피보다는 좀 낮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은 우리가 수출 증가세가 시차를 두고 좀 둔화될 수가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업체들 원화 표시가 매출액이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5월까지 보면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내에서도 사실 그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내수주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환율 하락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겠죠. 저는 앞서 그 우리 원화 가치가 5월 말에 이제 17% 저평가됐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중기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수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 성장 기여도가 커지면서 내수 업종 주가가 계속 좀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속한 업종 내에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수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더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 상대적으로 제일 못 올랐던 게 그 전기 전자 업종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사면서 이런 업종도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월별 그 수출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수출이 5월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고요. 그 다음에 1월에서 5월까지 비중이
20.9%라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경기가 정말 좋았을 때, 그때 2018년이었습니다만은 그때를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율이 하락할 때 전기전자 업종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만은 워낙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종도 같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기전자 업종까지 오르면서 우리 코스피가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코스피 목표를 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올해 제가 적정고 코스피가 한 3,200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가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내년 이후 제가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은 3.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2030년까지 우리 명목 GDP가 3.8% 성장한다면은 2030년 코스피는 4,000을 다소 웃돌 거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식 보증을 계속 높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내수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전기전자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런 게 올라야지 우리 코스피가 4,000 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그 주식 비중을 높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